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우리 같이, 그죠?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준비하면 민법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오전에 공부 시작할 때 저 만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부담 없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필기나 뭐 이런 거 뭐 일절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칠판 보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가 많이 나간다. 한 4가지가 나갔는데, 강의 계획서는 뭐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서는 요 이제 교과서, 이제 2024년 대비 포인트 민법 요거고요. 이게 막 95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요 객관식 문제집, OX 지문집 요게 있어요. 그죠? 요게, 이거 얇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좀 모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쯤 가면은 저기 견본도 나가시다 보면 견본도 있는데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고 두꺼운 거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집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하면서 또는 이제 중급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 나간 부분 기출문제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교시 먼저 이제 수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오늘은 뭐 OX 지문집 이게 풀 게 없는데 오늘 만약에 수업을 진도를 좀 나가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도 나간 부분만큼 이 OX 지문집을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문제집을 먼저 풀고 오고 다음 진도 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교재 이렇게 2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집은 제가 이제 나중에 프린트를 드리거나 아니면 패드에 파일로 보내드려 갖고 여러분들 요즘은 태블릿들 잘 쓰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조문집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니까 공부 방법론 프린트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론 프린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보시면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공부 방법론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진입하기 전에 설명회 들으신 분들 있으면 조금 이제 간단한 얘기 정도는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1번 로마자 1번 보시면 민법의 특성도 있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뭐 공부 좀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이제 1교시가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민법.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민법이 2교시인데 모든 법학 과목의 기초가 이제 민법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가장 기본 강의로 먼저 수강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의 특성을 보시면 굵은 글씨 먼저 보시죠.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께 보셨죠? 그죠? 두께 이거. 그죠? 한 940페이지 정도 된다. 이거 1년 만에 여러분 다 끝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공계열 출신입니다. 자연과학 쪽 전공하신 분들. 그죠? 자연과학이나 이제 뭐 공과학.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법학은 뭐 고등학교 때 뭐 사회시간에 뭐 본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둘째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지금 이제 50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회인데 이제 우리 일주일에 5번 하죠. 월화수목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에 5회니까 이제 10주 정도. 10주면 한 2개월 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월에 시작해서 이제 우리 3월 2일에 시작해서 한 5월 중순쯤에 이게 끝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많이 걸린다. 많다. 양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2번째 문단 보시면 2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도 이제 산재법은 여러분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이 특허법도 있고
상표법도 있고 뭐 디자인 보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안에 과목이 3개가 되는데 이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이 민법도 이제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목차를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채권 각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각 단원 간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만 해도 물권법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 또 이제 채권에도 또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도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다 구별이 되실 텐데 어쨌든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물권이 변동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이 또 거치게 돼요. 그죠? 그 얘기는 얘네들끼리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한다고 민법 총칙만 내가 민법 총칙을 부셔야겠다 이러고 민법 총칙만 한 10회독 한다. 한 10번을 읽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대강은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이걸 아는 게 이걸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제가 요 회독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회독이 뭐냐면 자 처음부터 한번 읽었다 이제 1회독. 우리 이제 여러분 수험가에 들어오면 이제 이 회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읽고 돌아와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 보고 또 왔다 그러면 이제 3회독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 언제부터 제대로 이해가 되냐면 한 3회독 정도 돼야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좀 알고 봤을 때 제대로 자기게 되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뭐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일단은 이해를 다 하시고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강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 1회독에서 이쪽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민법 총칙만 10회독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회독수를 늘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죠?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권하고 채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얘들이 제대로 자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이건 좀 부수적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기간이 1년이잖아요. 우리 또 이제 3월에 딱 준비 땅 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2월 말 우리 지난 달에 그 한 2월 18일 시험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이때가 이제 시험 날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수험 기간 1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수학 같은 거니까 수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뭐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실력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법학이라는 거 이제 1년 기간에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5개 있는데 그냥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막 미적분 해야 되고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독이 또 중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정리해 보면 민법은 각 단원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내가 좀 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또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서 입문에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냥 회독이 돼야 되는데 1회독하고 왔더니 이미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거는 또 이제 기억 속에서 흠이 사라지고, 그죠? 그러면 처음 보는 거나 다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민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죠.
그래서 뒷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그 결론, 그 밑에 굵은 것이, 그럼 이제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밑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와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요게 이제 결론이야.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굵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성격상 사람들이 이제 보면 수험생들도 성격상 너무 꼼꼼한 성격이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 민법 고생해요. 그죠? 조금 이제 좀 대충이라도, 뭐,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겠다. 그 정도 되면 넘어가줘야 돼, 뒤로. 그래야 돌아오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고생하니까, 요 말 명심하시고,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한 3회독 되다 보면은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거든요.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요게 이제 법학에서는 좀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게 그렸지만, 우리 학원도 이제 저절로 3월, 아까 이제 뭐 2월 말 이렇게 했는데, 기본 강의 시즌, 중급 강의 시즌, 객관식 강의 시즌 이렇게 이제 돌다 보면은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차 시험은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강사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노력은 무지하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노력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뭐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효과적이다.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돼 있는데, 우리 그 굵은 글씨 또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게 특히 이제 올해 시험에 그랬어요.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시험에서 이제 민법을 잘했다. 민법 90점 찍었다. 이제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일수록 남들 다 떨어져가지고 막 민법 점수 막 80점 맞고 75점 맞고 막 이럴 때 90점 찍어주면 합격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밑줄 따라오세요.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민법을 정복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이제 통계 같은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칭,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과목이 우리 민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잘 따고 보셔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따지면 민법에서 고득점이 안 되면 1차 합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 과목,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 평균 이제 81점, 그러니까 커트. 작년 커트가 81.66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나요. 시험이 좀 쉬웠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커트는 이제 물음표긴 한데, 이거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보다는 최소한 한 3, 4점, 그보다 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떨어져도 예컨대만, 뭐, 이거는 뭐,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올해 커트는 제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커트 나왔던 거를 이제 보면 대부분 이 점수대에서 몰려 있어요. 이 점수대에서. 그죠?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 확 올라갔다가, 또 이제 좀 어려웠다 그러면 좀 이거보다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77, 78 여기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자연과학 안에 이제 물화생지 4과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공계열이라 하시더라도 4과목 모두에 정통하신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점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그럼 이제 평균이 예컨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80점 넘어야 되고, 이제 78점 이러면 70점 9반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과학이 70점 나왔다. 잘 봐야 이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자연과학에 뭐 매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막 80점 맞고 그런 분들 뭐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뭐 일단 뭐 그냥 좀 유리한 위치에서 가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요즘. 그럼 결국 여기서 깎인 점수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 여기랑 여기서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이거 90점 찍어줘야 돼. 그래야 합치면 이제 평균 80점. 그죠? 그래서 커트가 이 정도가 나와도, 커트가 한 78점 나와도, 여러분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80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하면 합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을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죠? 근데 할 것도 되게 많고, 이제 양도 많고, 이제 어렵다. 그죠? 그랬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1번 보시면 이건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라고, 제가 이제 괄호치고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여러분들이 뭐 변리사 시험 준비하신다고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붙는 건데, 그죠? 공부를 좀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 뭐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자연과학이나 뭐 이공계열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과 출신들이다 보니까 논리를 매우 중요하게 하시고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수험생들도 이쪽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경우. 물론 이 둘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게 기본이고, 그죠? 제가 지금 교과서 보여줘 그랬지만 이게 막 교과서 막 940페이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암기할 거예요? 근데 암기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암기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기본이고, 암기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들 보면 너무나 이쪽으로 치중을 해간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더 반대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뒤에 거를 알고 봐야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그죠?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여기가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독이 돼야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암기가 되고 나서 그러고 이걸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만 거의 10년 경력, 수험생들하고 함께한 경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보면 대부분 이쪽에 치중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함정이 있는데, 무슨 함정이냐면, 아까 이제 회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보시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빨리빨리 넘어가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 있는 걸 모르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할 동안에는 알아야 될 거를 알아 챙겨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암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정도로.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인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단 기출문제 나왔던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나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처음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열심히 배우면서 최소한 지나가면서 그 정도는 좀 암기를 해놓고 가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을 병행하는 이유도 그런 데도 다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보시라고.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치중하지 마시고 이쪽도 경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해가 암기에 도움을 주고 암기도 이해에 도움을 주면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암기, 이해와 암기의 반복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 쪽으로만 심지어는 이 암기를 나쁜 걸로 보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 이거 외워서 풀어서 맞췄는데 이거 나중에 뭐 실제 시험 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왜 안 좋아? 외워서 풀었는데. 외워서 풀어서 맞히면 그만이잖아. 우리 수험이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막 암기를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쁜 게 전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밑줄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그 양이 밑줄만 따라오세요. 민법은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암기를 할래야 전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밑줄 또 이게 수험이다 보니까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도 희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정답을 못 맞춰.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 개념이나 응용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그죠? 이제 주로 선 이해 후 암기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로 한 7, 80%는 선 이해 후 암기가 될 건데, 여러분 해보시면 선 암기 후 이해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몰라서 외워놨는데 나중에 돌다 보니까 저절로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이런 것들도 민법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의 방법을 좀 너무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보시면 정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넘기고
그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죠? 이게, 그 뒤에 나오지만 이러한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사치. 그죠? 그래서 요 말씀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 말씀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저하고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할 텐데, 상담할 때마다 또 계속 이제 말씀드릴 얘기긴 한데, 우리 이제 수험기가 1년 준다 그랬잖아요, 1년.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공부해온 수준에 생각해 볼 때, 통상적인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은 1년 주는데 공부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1차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차도 어려워요. 1차도 어려운데, 이거 왜 왜냐하면은 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3월. 그나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나마 3월 진입이다. 제때 진입을 하셨다. 그죠? 나중에 보면 막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 뭐 주변에도 5월 달에 들어오고 8월 달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분들이 있어. 그러면 5월 달에 들어오면은 벌써 2개월 까먹고 10개월밖에 안 남고, 그죠?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인 거는 그나마 지금 3월에 진입해서 여기 앉아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1년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뭐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준비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적 제약. 이거는 수험생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숙명 같은 거예요. 숙명 같은 거. 그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차 시험에 공부해야 될 양을 생각해 보면, 통상적인 뭐 공부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1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에요. 분량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더해서 이만큼을 해내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시간적 제약에 쫓겨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은 뭐다? 시간이 가장,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된다. 3월부터.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던 그 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가요? 생각하다 보면 뭐가 가요? 시간이 가잖아, 시간이. 이 아까운 시간이.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뭐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좀 외워놓고 나가다 보면, 돌다 보면 이제 또, 아까 이제 서남기 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방식도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넷째 줄, 그 세 번째 문단 넷째 줄 보시면,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민법의 앞과 뒤가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줘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반복하는 과정이 될 텐데, 둘째 줄 이해 암기는 원하는 치중해서는 안 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보통 이제 뭐 여기 이 동네에서는 저만 이제 그 준비 딱 하자마자 객관식 문제 던져드리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수험 강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원은 한 8월쯤까지 기본 강의, 중급 강의하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건드리지도 않고 8월 돼서 이제 객관식 문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서, 이게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에만 있어요. 2차 과목에는 없어요.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형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민법은 객관식만 잘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객관식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요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가면은, 그 중에 이제 뭐 이 두꺼운 책 중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나온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장점들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도 객관식 문제지 뭐, 그래서 두꺼운 거는 못 던져드리고 요거 얇은 거 이제 여러분 같이 요거 얇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던져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 기본서와 요 기출문제 정도라도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같이 가자.
그럼 나중에 8월쯤 가서 두 건 문제집을 딱 이제 잡았을 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 이 중에 반은 좀 이미 다 봤던 거거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뭐 공부 뭐 되지도 않았는데 뭐 객관식 문제부터 푸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같이 한번 가져가 보죠.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제목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 병행이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해요. 우리 1차는 객관식이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를 8월부터 하냐, 그냥 시작할 때부터 하냐인데,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갖고 가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장점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문제 풀면서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출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본다.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요 조금만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가지고 가자. 그런 취지. 넘어가시고. 그래서 3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 그 3페이지 둘째 문단의 그 밑줄이 자, 1번 일단 강의를 수강해야 돼. 여러분들 법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외국어, 외계어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기본서 정독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종합반에 이제 독서실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그죠? 기본서를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나간 부분만큼 3번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주구장창 이제 1년 내내 반복하시면 된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 이거다.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하시고, 기본서 정독하시고, 객관식 문제 풀이하시고, 요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법 전체를 3번째 반복하고 나면 이제 민법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은 안 꺼놨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끝나면 한 10월, 11월 되거든요. 이때까지 한 3회독이 돼요. 기본 강의 1회독, 중급 강의 2회독, 뭐 객관식 강의 3회독. 그래서 요때쯤까지 한 3회독이 되면, 요때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죠. 11개월이라고 치면 10월이라고 10월, 11월, 12월, 2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10월 중순 이러면 4, 5개월 정도 남아요. 그죠? 4, 5개월 정도 남는데 여러분, 요때 3번 받죠. 지금 몇 개월이요? 3월부터 10월이니까 10월, 11월이니까 거의 7, 8개월. 그죠? 한 7, 8개월 정도의 이제 3회독을 봤는데, 그럼 이제 3회독 끝나고 나니까 한 4, 5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시점에 많은 분들은 6회독까지 해요. 이때까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강의 부담 없이 이제 그 마무리 정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라고 해서 이때까지는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지만, 이때 이제 강의 부담 없어지고 이제 자기 혼자 파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한 3회독 끝났고, 그죠? 그럼 이제 보는 시간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수험 기간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요때 뭐 3회독, 그러니까 적게 하시는 분들은 3회독,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6회독 요 정도 하시는데, 그래서 3회독 정도만 해도 돼요. 3회독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요 기간에 3회독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면 6회독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벼락 치듯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초집중해서 3개월을 3개월에서 6개월, 한 3개월 보내고 나면, 그럼 요 타임에 가서 이제 실력이 정점을 찍어갖고 이제 합격하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요때 마지막에 달려나가려면 요때 잘해야 돼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 이제 빵꾸 나 있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거 빵꾸 메꾸는 데 써야 돼. 그러다 보면 밀리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후회한다. 그죠? 저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복습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3번 이제 조문의 중요성 가보시면, 3번 이제 조문의 중요성.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 그러니까 조문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그리고 이제 판례는 뭐냐?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생각하시면. 대법원 판결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본다고 할 때, 민법은 아까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총칙, 채권관론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재산법이라 그래요. 사실은 민법에 뒤에 더 붙어 있어요. 뒤에 가족법이라고 더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족법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리사 업무할 때 쓸 데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족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법만 배우면 된다. 그죠? 그래서 가족법까지 치면은 민법이만 1080개 조문 이상이 되는데 우리 재산법까지만 하면 1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우리 민법 1조부터 766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민법 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문. 네,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조문은,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여러분 못 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조문 개수로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양도 가장 많고, 그죠? 그래서, 법 규정만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사회는 매우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매우 복잡다기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도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 찾아봤더니 법 규정이 없어. 그죠? 또는 법 규정을 찾아봤는데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 얘기인지 이 얘기인지 헷갈려. 그럼 이제 그걸 누가 정해?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가자. 이때는 법이 공백이 있으니까 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또는 법이 이렇게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등등으로 대법원이 판결문을 내면 이게 판례라는 이름으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수님들은 민법을 이제 뭐 다 정복하시고 이제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어라? 우리 민법 조문이 이렇게 됐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을 바꿔야겠다. 또는 판례가 어떠한 판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야, 이 판례는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전체적인 민법 체계랑 좀 안 맞다라든지 이렇게 막 비판을 막 하시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이론은 그냥 다른 표현을 하면 견해 대립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론의 견해 대립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론의 그 대표적인 이제 견해 대립.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견해 대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이게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A 교수님은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고 B 교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고 이제 둘이 붙어서 다툰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조금 올바르다는 게 뭐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게 뭐 판례로 채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이라는 것들은 우리 조문과 판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론은 대부분이 견해 대립인데 우리 지금 1차 시험에서 뭐 객관식 시험이죠. 1차 객관식 시험에 이론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못 나와요. 정답이 없어요. A 교수님은 이거라고 그러고 B 교수님이 이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정답이에요? 객관식 정도 OX를 못 고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이 판례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0%, 80% 판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는 정답이 딱 있잖아. 대법원 판결문이 딱 결론을 내려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집을 나중에 보시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맨날 들어가요.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그죠? 그래서 판례가 우리 정답의 기준이 된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제일 중요하고 출제 비중도 거의 이제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조문이 뭐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막 5%, 10% 정도가 이제 이론에서 좀 이제 나온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이렇게 순서로 간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3번의 제목이 조문의 중요성인데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가장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판례에 치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판례 보다 보니까 조문을 잘 안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판례 얘기할 때 조문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조문이 있는데 해석에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 판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비중은 얘가 20% 얘가 뭐 80%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판례 같은 거는 워낙 열심히들 공부하시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다 맞춰. 쉽게 얘기해서 다 맞춰. 근데 차이가 결국 나중에 요거 한 문제 때문에 막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별력을 가져다 주는 건 이게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조문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되고 제가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조문도 중요하고 조문도 봐야겠구나 다 아는데 왜 이쪽으로 자꾸 수험생들이 몰리냐? 하다 보면 이거 볼 시간조차 없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죠? 이게 일부러 뭐 경시하고 중시하고 이런 물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저절로 이렇게 돼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보자 이렇게 되고 이거 경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3번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강조해 놓은 건데, 그래서 밑줄 보시면 줄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고 이제 판례가 70%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데, 아래 밑줄 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는 그죠? 예. 우리 목표는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 수업 시간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예컨대 뭐 민법 몇 조를 예를 들어 103조를 얘기를 들어 민법 103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일단 처음에는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이 조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처음에 1단계에서는 이제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103조에 딸려있는 판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판례들이 주르륵 딸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103조에 관한 판례에다가 기출문제까지 쌓여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조문 하나 읽으면서, 그러니까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조문 하나 읽으면서 여기에 딸려있는 판례나 기출문제 등이 막 줄줄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진 않죠. 처음부터 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제 국어적 의미부터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이라도 찾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둘째 문단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조문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따라오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조문이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을 하고, 그죠? 이런 습관을 좀 잘 들여둬요. 그러면 이제 조문이 저절로 이제 기본적으로 쌓이면서 조문의 실력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서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조문집을 제가 여러분들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드릴 거고 해서 조문집을 어쨌든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거 심지어 이제 뭐 화장실 가면서 갖고 가라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조문집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조문집은 그냥 이제부터는 항상 자기 옆에 붙어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도 보고, 그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와서 보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셋째 문단 보시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다음 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기출문제 이런 거 조문 읽으면서 막 줄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게 이제 목표다. 목표. 그래서 다음 주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 이걸 이제 잡아두자.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초심자라면 일단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도 일단은 우리 성공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강조를 드립니다. 그죠? 이건 아마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조문의 중요성은 민법 강사라면 아마 다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알면서 그게 실행에 안 옮겨진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것도. 그죠?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의 선택인데, 자, 이거 괜히 좋네. 조문, 판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한테 왔으니까 제 기본서에 이제 포인트 민법 보시게 될 텐데. 자, 한 950페이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수험서입니다. 오로지 변리사 시험만을 위한 수험서로 제가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책은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김준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한 권짜리 이제 민법 책 이게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간다.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간다. 뭐가 양이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많은데 이거보다 2배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냐,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론 부분에 무지하게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2000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이론 부분에, 그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 가치를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썼지만 교수님 교과서가 학술적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거 함부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거 2000페이지 이거 제대로 보려면 1년 동안 민법만 해도 볼 수 없는 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민법의 연구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수험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공부할 때는 이제 수험서를 선택을 해서 보신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 민법만 잘 보셔도 올해 시험 어려웠는데 뭐 거의 빠져나간 거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커버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믿고 요 수험서를 선택해서 이제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다 못 보셔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힘들어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교수님의 교과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수험서를 선택을 하셔라. 그죠? 됐고, 그거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조금 이제 거의 글에는 없는데 잠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 앞에 와서 있으니까 이제 저를 믿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좀 오래 있었고,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 민법 강사에, 저도 이제 민법 강사 중 한 명이 되고,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민법 점수 잘 나오면 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1차도 수기를 받아요. 저희는 이제 1차 합격 수기 아직 발표도 안 났지만 점수 보면 이제 뻔히 이분들은 1차 당연 합격해서 2차 가실 분들이라 서 수기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뭐 1차 시험 아직 2차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기를 뭐 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1차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분들 실제 1차 시험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고득점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고 참고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스쿨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강 후기하고 수기란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 메뉴에 찾아보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시험 보고 나온 거는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이제 다 봤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한 4분 정도가 제 강의 들으셨고, 민법 전부 다 90점 이상 찍으셨더라고. 올해 시험 어려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거의 합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수기도 쓰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거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수험생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은 항상 시달리거든요. 그죠? 시달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칭이죠. 1타 강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민법 1타 강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1타 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저 사람 믿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변리사 스쿨 종합반까지 와가지고 이제 못 믿고 불안감에, 그죠? 이러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손해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저를 통해서 간 합격자들 많이 있어요. 그죠? 수기까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거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이제 따라와 주시면 그만큼의 이제 성적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불안하다고 이렇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합격시켜줄까? 물론 이제 제가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이제 의구심은 절대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되시겠죠? 그죠? 그런 말씀들. 그래서 수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니까요. 고득점 하신 선배들 얘기니까 대부분 이제 작년 중학번 들이셨는데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기만 읽어봐도 대충 누구구나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믿고 따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복습의 중요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반복이 돼야 알 수 있으니까 대충 하더라도 일단 빨리 가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시간적 제약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3개월 진입생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3월 진입생분들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절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이라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항상 착각 속에 많은 착각들에 빠집니다. 시간이 많다는 착각 절대 많지 않습니다. 3월 진입생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이미 3년 공부했다가 좀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이미 지금 시험 받은 뭐 민법 80분, 이 사람들이랑 경쟁해갖고 이제 이기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3년 했는데 여러분들 1년에서 이겨야 돼, 이 사람들을.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많지 않아요. 1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해서 1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회에서 제가 강의해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적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 그 다음에 기본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요게 이제 한 코스인데,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해오셔야 돼. 매일 꾸준히.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오리엔테이션 많이 하니까 뭐 복습해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강의 수강하면 바로 그날 배운 거 그날 기본서 회독하고 그날 객관식 문제 풀이까지 끝나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여러분들 지금 뭐 민법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제 민법도 듣고 특허법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수기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읽어본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강의 때문에 부담이 됐지만 절대로 이거 안 놓치려고 꾸준히 했다, 이런 얘기가 다 읽어보세요. 그죠? 정말 대단한 수험생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서 있다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게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 이제 꾸준한 자기 관리 필요해요. 그치? 진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맨날 이런 얘기가 처음 들어올 때는 진짜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제 목표한 자격증을 따서 나가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이게 점점 희미해지고 매일매일 나태해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3월부터 기본 강의 진도 밀려요. 그래서 강의는 진도가 막 나가는데 복습 밀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태 밀린 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때는 당장 티가 안 나요. 이때 조금 밀려도 당장 티가 안 나는데 어디서 티가 나요? 여기서 티가 난다니까. 여기서 나중에 3개월 마무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그거 복구하는 데 써야 돼. 그러면 남들보다 진짜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복습의 중요성이고, 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자로 이게 학습이잖아요. 이게 배울학, 이게 익힐습이에요. 그러면 학습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게 습이 중요해요. 학보다 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5번 보시면 복습의 중요성도 있고, 거기에 학습에서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강의 수강 안에서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이 강의 수강에서 들은 지식을 반드시 자기 걸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뭐 초등학생 놓고 하는 잔소리 같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실게요. 4쪽 가보시면. 그래서 밑줄.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그런 내용이겠지 그래갖고는 나중에 맨날 딴소리야.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나서 나중에 보려고 그러니까 또 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죠? 요거 이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차이 나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분량의 조절인데,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종합반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종합반들은 매우 아낍니다. 여러분들 1년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립니다. 그죠? 뭐, 질문도 다 받아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반 선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좀 자세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노트 나눠드린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에요. 오늘 노트 나눠드린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2021년, 뭐 2020년, 19년, 2018년, 2017년. 이것도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대강 이렇게 그림 그려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강 느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2021년 기출이에요. 20년 기출이고, 19년 기출이고, 18년 기출이고, 17년 기출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요 부분, 요 예컨대 요 부분은 2021년에만 나오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2020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뭐예요? 여기 뭐야? 매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봐야겠어? 이걸 열심히 봐야겠어? 그죠? 결론은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거를. 그죠? 지금 여기 초시생들도 있고, 이 얘기는 진짜 이제 재시생, 그러니까 뭐 재수삼수 그러니까 재수삼수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이 불안감에 수험생들이 잠식되기가 되게 쉬운데, 이거 이제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수험생들 보시면,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수험과에 들어왔다. 그래서 당장 이제 수험과에 들어오면 공부만 해야 되니까 경제적 지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내 인생이나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시험에 1차 합격을 해야겠는데, 뭐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 떨어지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 보니까 어라 이게 나왔네? 이거 열심히 봐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면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공부 범위가 이만큼인데 공부 범위가 이만큼. 이해가시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공부 범위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민법에서 이렇게 늘리는 사람이 특허법 가서 안 늘리겠어요? 똑같아. 이거 성향이기 때문에 특허법 가서도 또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그럼 전 과목 이렇게 늘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씩 하다 보면 자가 수험생들은 항상 이게 이런 것까지 쫓아갖고 일일이 보려고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3회독도 못합니다. 그럼 어디가 빵꾸나? 결국 여기가 빵꾸나. 이 안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남들 틀리는 거 다 틀려도 우리 시험에서 상관없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뭐 별리사 1차 시험 어렵다 하지만,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남들이 못 맞히는 문제까지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맞추는 시험만 다 맞춰도, 그래도 합격하는 시험 1차 시험, 그죠? 그러면, 이게 잘 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다 된 사람이다. 그럼 이거 공부하는 거 제가 안 말리겠어.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계속 불안하니까 여기서도 나왔네. 이것도 봐야 되나? 그러고 확장하고 또 특허법 가서 또 보면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서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끝나고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번에 안 돼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시면 뭐 틀렸냐 물어보면 뻥뻥 나가 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또 이거 봐. 왜? 불안하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종합반이니까 우리는 그 상담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법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 많이 하실 텐데 수업 끝나고 이제 뭐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가 듣고서 이거는 뭐 우리 수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자를 거야. 이거 모르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안 나온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겠지만 저를 믿는 분들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제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커트. 그래서 수험생들은 항상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은 이쪽에 있는데 자꾸 수험생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죠? 그걸 우리 강사들이 이제 상담도 해가면서 이쪽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면 이거 해드리는 거야, 우리는 결국.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범위는 절대로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공부 범위 늘리기. 그러니까 우리 시험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확하게 해서 들어갈까 이걸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빠져있는 부분 하나를 더 볼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4쪽에 가시면 이제 공부할 분량이 조절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밑줄에 기본기와 절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워드. 불안감하고 또 뭐 했냐면 지적 호기심.
여러분 이거 왕성하잖아요. 그죠? 이거 왕성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보니까, 수험생들 딴에는, 뭐 저도 민법 공부할 때 처음 할 때 그랬으니까,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근데 궁금해. 예, 그러니까 판례가 A일 때는 어떻게 가래. 그죠? A일 때는 이렇게 가래. 근데 B일 때는 어떻게 가는지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그죠? 뭐 안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적 호기심을 막 채우려고 민법을 깊이 파고 파다 보면 끝도 없어요, 진짜로. 끝도 없어요. 그럼 2000페이지도 모자라요. 아까, 예, 아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험생들이 질문할 때, 아까 말씀드린 2000페이지짜리 교수님 교과에서도 없는 내용을 갖고 와서 막 질문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절제해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밑줄, 그 첫째 문단 밑줄, 한 중간쯤에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보신 분들은 않겠지만 시험을 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당일날 딱 들어가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자세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 봤던 지문을 없게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지문들 생전 처음 만나는 지문이 있어도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하게 한다는 불안감에 이러한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공부의 양을 막 늘리기 시작하면 이거 불합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결론 보시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수업이나 뭐 객관식 강의나 맨날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 나오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다 나와 있는 전문가 기본 판례들 이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공부의 양은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마치면, 그래서 밑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시험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2장짜리 이렇게 드렸지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100% 이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1회독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2회독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게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지침서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아래 밑줄 이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력 다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 경쟁이 심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노력은 다 하기 때문에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은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1교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고 잠시 쉬시고 2교시에서는 이제 민법에 대한 좀 전반적인 체계 같은 걸 좀 잡아드려 볼게요. 그죠? 그러면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